안녕하세요. 혼자서 당당하게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돌싱맘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에게는 원수가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찢어 죽여도 모자랄 그중 한 명의 원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답니다. 제가 마음이 넓고 착해서 도움을 준 건 아니고 원수는 원수지만 불쌍해서 도와준 것인데 원수가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탄하기만 하던 제 삶에 어쩌다 원수가 둘이나 생기고 또 어쩌다 원수를 도와줘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제 이야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죠. 가정 형편도 평범했고 부모님 두 분의 사이도 원만해서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성적도 아무리 못해도 중간을 유지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했었죠. 대학도 제 수준에 맞는 곳에 진학을 했었고 회사도 그럭저럭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늘 보통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저는 제 스스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도 특별한 인생이고 제가 이 세상의 주인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은미야, 너는 도대체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난 거야? 네 남자친구들 엄청 많다면서 타고 다니는 차가 포르쉐라던데 맞아? 누가 내 남자친구를 봤대? 자연이 그랬어? 근데 오빠 차 그거 말고는 세 대 더 있어. 대박이지. 여행 가서 우연히 만난 건데 그때만 해도 나랑 오빠랑 연애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여행지에서 만난 제 남편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서 그런지 사실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평생 지금처럼만 살아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죠. 그런데 돈이 많은 남편을 만나니 확실히 돈이 좋긴 좋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아서 그런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제가 특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빠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돼? 엄마랑 아빠한테 오빠 인사시켜 드릴 거라고 하니까 정확히 어떤 일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대답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 오빠 외국계 금융회사 다닌다고 말했었잖아. 내가 말해도 은미 너는 알아듣기 힘드니까 내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직접 찾아뵙고 정확히 어떤 일 하는지 말씀드리면서 안심시켜 드릴게. 걱정시켜서 미안해. 남편이 금융 쪽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았지. 남편이 정확히 무슨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가 들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굳이 깊게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땐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당사자들만 서로 좋다고 하면 결혼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를 만나고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죠. 솔직히 나는 너네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만난 지 아직 2년밖에 안 됐다면서? 2년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면 얼마나 더 안다고 섣부르게 결혼을 하니? 좀 더 만나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고 그때도 죽고 못 살 것 같으면 그때 결혼을 하도록 해. 엄마, 저희 서로에게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는 그 정도의 확신이 없었다면 저 은미한테 프로포즈 안 하고 헤어지자고 했을 거예요. 엄마 제 성격 아시잖아요. 시모는 처음엔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저의 연애 기간이 짧다는 것이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 금방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것이었죠. 솔직히 은민애는 우리 집이 사돈 맺기 너무 평범한 집안이니? 나는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라 사돈 맺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딸 시집 보내는 사돈들 마음도 편하지. 안 그러니?
엄마, 우리 집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누가 보면 우리 집 재벌가 집인 줄 알겠어요. 저희 집도 은민이만큼이나 평범하잖아요. 솔직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우리 집이 은미 집보다 더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사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너 조용하지 못해? 너는 아직 내 아들이야. 왜 벌써부터 그 집 사위 행세를 하고 있니? 그래, 네 말대로 집안 그렇다 치자. 근데 네가 은미보다 잘나도 너무 잘나야지. 너 은미보다 돈 얼마나 더 벌어? 몇 배는 더 벌 거 아니야. 은미 너는 모아둔 돈이라도 있긴 하니? 시모는 잘난 아들을 평범한 저희 집안과 평범한 저에게 장가 보내시기 너무 아까우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형편과 수준을 운운하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시모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설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시모에게 결혼을 허락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은미야,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엄마한테만 결혼 허락받으면 큰 고비 넘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하면 매진하자. 그동안 우리 엄마가 말 심하게 했던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받아줄 거지? 당연하지, 오빠. 나 솔직히 마음은 너무 속상했지만 어머니 마음 이해해. 나라도 오빠같이 멋진 아들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기 싫었을 거야. 아무나라니. 은미 너는 나한테 절대 아무나가 아니야. 세상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당당해도 돼. 시모에게 결혼 허락만 받으면 그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 알았지만 우리 시모의 심술은 끝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인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건지 결혼 전에 가져오라는 게 참 많으셨습니다. 은미 너 예단이나 예물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니? 돈 없다는 핑계로 간수하게 생각은 아니지? 정석대로 준비해, 정석대로.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이랑 준비 중에 있어요. 어머님, 혹시 받고 싶으신 예물 같은 거 있으세요? 최대한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로 준비하도록 해볼게요. 은미 너 감당 가능하겠니? 내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알면 너 도망갈 텐데 그래도 괜찮아? 이왕 좋은 마음으로 해드리는 거 좋은 걸로 해드리면 좋죠, 어머님. 평소에 갖고 싶으신 거 있으셨어요? 갖고 싶은 것들 목록으로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네가 사올 수 있는 걸로 사서 가져와라. 네 시아버지랑 네 시누이 것들도 적어 보낼 테니 그 누구 거 하나라도 빠뜨릴 생각은 하지 말고. 내 말 알아들었니? 솔직히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과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두셨던 돈으로 충분히 시모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해가면 해갈수록 시모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네가 사준 그 가방 말이다. 네 큰 신우가 예쁘다면서 뺏어가는 바람에 나는 한 번도 들지 못했지 뭐니. 혹시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사줄 수 있겠니? 내가 남 준 것도 아니고 네 신우 준 거면 그 정도는 다시 해줄 수 있지? 엄마, 그걸 왜 누나를 줘요? 은미가 엄마 쓰라고 사준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누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세요. 아니면 제가 누나한테 전화할까요? 너는 여자들끼리 대화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빠져라. 그리고 은미 자기 신우들한테 옷값 말고 준 게 뭐가 있니? 너랑 결혼하면 너희 누나랑 네 동생한테 당연히 명품 백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제가 누나랑 유민이한테 사준 가방만 내도 몇 개인 줄 아세요? 그거면 됐지. 왜 은미한테까지 받으려고 하냐고요.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죠. 중간에서 남편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시댁 예물 사다 바친다고 모아둔 돈을 결혼 전에 다 써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 살짝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니야,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어라.
그래도 네 신랑은 끝까지 네 편 들어주지 않았니?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 지 마누라 편도 못 들고 지 엄마 편 든다고 바보 같은 짓 하는 남편들이 세고 셌어. 그리고 인구는 너한테 아낌없이 주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너 너희 시댁에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해버려. 뭐든 좋게 생각하자꾸나.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시모 때문에 억울하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남편은 늘 제 편이었고 남편은 저에게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시모에게 갖다 바쳤던 것들을 아까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저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가족과 다르게 별종처럼 착한 남편 덕분이었죠. 은미야, 너 회사에 일 그만둔다고 말했어? 은미 너 퇴사하면 우리 유럽 여행 다녀올까? 너 대학교 졸업하고 유럽 가고 싶었는데 바로 취업해서 못 갔다고 했잖아. 이번에 오빠랑 가자. 오빠도 아직 유럽은 못 가봤거든. 오빠가 일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러기엔 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오빠 혼자만 일하게 하는 것도 마음 쓰여서 아직 회사에 말 못했어. 우리 엄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장 일 그만둬. 내가 내 와이프 먹여 살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저만 생각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쉰 적이 없던 제가 전업주부가 되어서 행복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주며 사는 전업주부의 일상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저희 친정 부모님들 사이만큼이나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 평화롭기만 하던 저희의 결혼 생활에 선물인지 폭탄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오빠, 나 오늘 혼자 산부인과 다녔는데 임신 7주 차래. 오빠 아빠 됐어. 축하해, 오빠?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생활 내내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 임신에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죠. 제 임신으로 인해 기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동반되었습니다. 오빠, 내가 자궁 약해서 임신 전부터 병원 자주 다녔었다고 말했었잖아. 나는 임신 중에 웬만하면 관계는 가지고 싶지 않아. 오빠, 몇 달만 참으면 되니까 오빠가 나랑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선생님이 안정기에 접어두면 상관없다고 했잖아. 너 왜 안 부리던 고집을 부려? 너는 쓸데없이 걱정이 너무 심한 게 문제야. 오빠, 내가 내 몸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혹시라도 아기가 잘못될까봐 그러는 거잖아. 나는 10달 동안 애를 품고 있는데 오빠는 그 몇 달을 못 참아서 그래? 너는 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고 그러냐? 그건 인간의 본능이야. 어떻게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기만 하냐고? 너 설마 이걸로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 거 아니지? 남편은 임신 중인 저에게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전부터 자궁이 약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자주 받았던 저는 혹시라도 저희의 잠자리 때문에 아이에게 영향이 미칠까 남편의 잠자리를 거부했었어요. 남편은 잠자리를 거부하는 제 말을 당연히 이해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예상과 다르게 잠자리를 거부하는 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나 이번 일로 너한테 정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어. 지금 보니까 네가 사람 화나게 하는데 재주가 있더라고. 네 마음대로 너 편한 데서 살 거면 너 혼자 살지 왜 나랑 살아? 오빠, 오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정이 떨어져? 오빠 요즘 밖에서 힘든 일 있어? 너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부부라면 낮에도 밤에도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네가 우리 지금 부부의 즐거움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너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냐? 임신 후
남편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자 임신이 되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생각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찾아온 아이를 선물인지 폭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제가 잠자리를 거부하자 남편은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또 말도 없이 외박이야? 나 오빠 기다린다고 잠도 못 자고 밤새 거실에 앉아 있었어. 오빠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지금 못 들어온다고 연락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 되게 가식적이다. 내가 밖에서 딴짓 할까봐 잠 못 자고 기다린 거면서 마치 내 걱정하느라 그런 것처럼 거짓말도 잘하네. 나 방금 너한테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 오빠가 나 두고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 다음부터는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고 미리 말해줘. 그럼 내가 걱정 안 하고 안 기다리고 잘 테니까. 남편은 사춘기 소년처럼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삐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다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못되게 말하고 밉게 행동하는 것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외박을 해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인내심의 한계는 딱 임신 막달까지였습니다. 임신 막달에 다다른 저는 쥐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당장 내일 출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빠는 그걸 알면서도 외박하고 술 마시고 놀고 싶어? 나 오빠 없을 때 진통이라도 오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없을 때 진통 오면 나한테 전화 걸어. 가까이 있으면 바로 달려오던가 할 테니까. 아니면 장모님 불러서 같이 지내던가. 그러면 나 없어도 될 거 아니야. 오빠는 그게 할 소리야?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다른 사람 애도 아니고 오빠 애가 있는데 적어도 오빠 애 생각해서라도 오빠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 다 너 때문이잖아. 너 나 이렇게 된 거 내 탓할 생각하지 마라. 남편은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 거부해서 그래? 내가 임신 중에만 참아달라고 했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도대체 이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드는 거야. 오빠는 왜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게 다 네 탓이라는 거야. 네가 나를 집에서 떠나게 만들었어. 밤엔 너랑 있어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집에 붙어있냐?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엄마 말대로 너랑 연애만 하다 헤어지는 거였는데 내가 그때 미쳤었나 보다. 오빠는 곧 출산 앞둔 아내한테 그런 말 하고 싶어? 나도 똑같아. 나도 오빠가 임신 중에 잠자리 안 해준 아내 밉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남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지금 보면 오빠는 나 꼬시려고 착한 척 가면했었던 것 같아. 거기에 순진한 내가 홀딱 넘어간 거고. 막달엔 저도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산 2주일을 앞뒀을 때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믿고 살 수가 없어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곽서방은 어쩌고 너 혼자 왔어? 곽서방 있다가 오기로 했어? 아니면 너만 여기서 지내는 거야? 오빠 일 때문에 야근이 너무 잦아져서 집 비우는 날이 많아가지고 나보고 여기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 오빠 외국계 회사라 밤낮 없이 일해야 되잖아. 그치? 안 그래도 아빠랑 그 이야기 했어. 곽서방이 일 많아지면 밤낮 없이 일할 텐데 너 어떡하나 싶었거든. 잘 왔어. 차라리 네가 여기 있으면 엄마도 안심이 되니까 잘 된 거야. 곽서방이 못 챙겨준다고 서운해하지 마. 곽서방도 돈 번다고 그러는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는 친정집에서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이 하늘의 선물 같은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제가 혼자서 출산을 하고 한참 뒤에나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시댁 식구들보다 더 늦게 말이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을 정도라 이제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곽인구, 너 엄마가 사람들한테 쉽게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도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 당장 고기 들어. 놀다가 왔으면서 일한 척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보다 옆에서 그런 자신의 아들의 편을 드는 시모가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더 짜증이 났던 건 남편이 저희 부모님들과 시댁 식구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양복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곽서방. 자네도 연락받고 얼마나 오고 싶었나? 우리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은미랑 아기 잘 부탁하네. 일밖에 모르는 자네 보면 우리 은미 평생 굶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에 미쳐 사는 자네가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질까봐 그게 걱정이네. 이제 자네도 혼자가 아니고 책임져야 할 아이도 생겼으니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게. 장모님, 감사합니다. 밤새 여기 계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사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 남편이 같이 들어가겠다는 걸 말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사셨던 친정 부모님들과 이제 막 태어난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남편 마음을 예전으로 되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못나게 군다고 저도 똑같이 남편을 미워하면 우리는 이혼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랑 떨어져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아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나도 노력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근데 부탁이야.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마.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재촉하지 말란 뜻이야.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무더운 이도 애를 썼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과 제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었죠. 남편은 천성이 못된 사람이 아니니 제가 잘만 하면 남편이 미안해서라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마음이 뜬 지는 이미 오래전인 것 같았습니다. 은미야, 못 봐주겠으니까 이제 그만해. 네가 아무리 바락해도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사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무슨 소리야, 오빠. 내가 앞으로는 오빠 서운하지 않게 잘할게. 도윤이 봐서라도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오빠는 아직 노력도 안 했잖아. 도현이한테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할게. 근데 너한테까지 잘해주길 기대하지는 마. 그리고 은미야, 그냥 우리 아들 잘 키워놔줘.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답은 제대로 해줄게. 도윤이가 오빠 아들이야? 도윤이 내 아들이야. 오빠가 도윤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도윤이를 키워달래? 오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진짜 오빠가 낳은 줄 알겠어.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긴 한데 털어놓을 사람이 친정엄마 말고는 없었어요. 사실 엄마가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제 말을 믿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엄마는 딸인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은미야, 곽서방 딴 여자 생긴 거 아니니? 도윤이도 태어나고 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곽서방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바람난 거 같아. 곽서방 잘 때 몰래 휴대폰 좀 확인해봐. 엄마의 말을 듣기 전까지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를 거부하고 거리를 두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았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오빠 정말 나 몰래 뒤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것도 나 도윤이 임신했을 때부터.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씨,
너 나 몰래 내 휴대폰 뒤져봤어? 너 손버릇까지 나빴네. 아무리 부부여도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줘야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임신하면 밖에서 헛짓거리하는 남편들 많다고 할 때도 나는 오빠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오빠도 그런 쓰레기 남편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그 시점이 제가 아들을 임신했던 시점이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자면 도윤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나보고 이혼하자고 했을 거야. 근데 너도 알게 됐으니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 나 지금 만나는 애랑 조만간 집 합칠 생각이야. 오빠, 내가 시간 줄게. 그리고는 모른 척 해줄 테니까 그 여자랑 정리해. 나 오빠 방황하는 거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없던 일을 해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돌아와.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너도 알잖아. 나 한 번 저간 마음 절대 안 바꾼다는 거. 너 도현이 임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럴 때 내 외로움을 달래준 여자가 이 여자라고. 나 이 여자한테 정착하기로 했어. 남편이 저와 이혼을 생각하길래 저는 허겁지겁 남편에게 용서를 해줄 테니 상간녀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용서가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내 집인 거 알지? 시간은 네가 나한테 줄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거야.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짐 싸서 나가줘. 지금 나가면 도윤이랑 같이 나갈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면 도윤이 나한테 뺏기게 될 거야. 지금 도윤이 가지고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오빠, 그러고도 도윤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도윤이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니고 도윤이 정말 내가 키우고 싶지만 너한테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너한테 먼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남편은 지금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아이를 뺏어 버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어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제 아이를 뺏어가 버릴까봐 무섭기는 했지만 제가 그 집에서 나가서 갈 곳도 없을 뿐더러 남편이 저에게서 제 아들을 뺏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고 집에서 버티자 남편이 강수를 뒀습니다. 바로 상간녀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곳이었죠. 오빠, 진짜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오빠가 진작에 나가라고 했었다면서요? 그러게, 오빠 말을 들었으면 이런 더러운 꼴 볼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빠 성격 잘 아시면서 왜 버티고 있으셨어요? 상간녀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니 소파 정중앙에 자리 잡고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가소롭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로 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 제가 잘 키워드릴 테니까 두고 나가세요. 아이 데리고 나가면 새 출발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쪽 새 출발할 수 있게 배려해드리는 거니까 아이는 두고 가세요. 당신 왜 내 아이를 키워? 이 아이 내 아이야. 그러나 도윤이 아빠랑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어. 당신이나 포기하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오빠가 그쪽한테 말했을 텐데요. 순순히 나가면 아이 주고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아이 뺏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저한테 맡기시고 쫓겨나실래요? 아니면 아이 데리고 나가실래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주저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상간녀가 제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남편은 제 옷을 챙겨두고 나왔습니다. 도윤이 옷이랑 네 옷 몇 개 챙겼으니까 들고 나가. 장모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방 잡아서 지내든지 알아서 해. 돈은 필요한 만큼 보내줄 테니까. 오빠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 정도로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 여자가 그 정도로 좋아서 그런 거야? 나 너한테 더 이상 가혹하게 굴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나가. 도윤이 데리고 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 그 집을 제 발로 나와야 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으니 저는 아이를 데리고 결국 친정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친정집은 제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제가 피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곽서방 그 인간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놈이 내 딸을 내쫓아낼 수 있냔 말이야. 내가 당장 가서 그놈의 모가지 꺾어버릴 거야. 그놈 어디 있어?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온 저를 껴안고 한참이나 우셨습니다. 엄마보다는 더 이성적인 아빠 덕분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이기게 된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아들과 단둘이 살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둘만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의 재혼이었습니다. 나 지난해 혼인신고 올렸어.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남이니까 도윤이 일 말고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양육비는 절대 거르지 않고 보낼게. 남편이 저와 법적으로 다시 남남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간녀와 혼인신고라는 걸 보고 그나마 남아있던 미련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인간과 깨끗이 정리하고 아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 고마웠던 것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 그런지 남편이 매달 아들 양육비 외에도 저의 생활비를 함께 보내줬다는 것이었죠. 아이 클 때까지 이 돈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상간녀에게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도윤이 아빠가 저한테 보내는 양육비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그쪽이랑 할 이야기 없으니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거든 도윤이 아빠한테 하세요. 저는 걸려오는 상간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길래 남편이 저에게 보내주는 양육비와 생활비가 아까워서 뭐라고 하려고 전화를 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간녀가 늦은 새벽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런 짓까지 하나 싶어 참다 못한 제가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요 며칠 동안 왜 이렇게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에요. 제발 연락 좀 그만하세요. 도현이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쪽 술 먹었어요? 이 새벽에 무슨 헛소리예요? 저한테 도와달라뇨. 제가 그쪽을 뭘 도와줘요?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지금 도움을 청할 때가 도현이 엄마밖에 없어서 그래요. 도현이 엄마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발 닦고 잠이나 자세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 걸어도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늦은 새벽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는 상간녀가 미친 건가 싶어 전화를 끊고 자려는데 뭔가 찝찝한 감정이 들어 쉽게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건 건가 싶어 상간녀에게 문자로 저희 집 주소를 남겼습니다. 설마 진짜로 우리 집에 찾아오려는 건가 싶어 불안해서 잠도 못 들고 있었는데 정확히 1시간 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현이 엄마 저예요. 저 이진아예요.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문 좀 열어달라는 상간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상간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다쳤으면 병원을 가야지 여기로 왔어요. 얼른 병원부터 가세요. 이거 도윤이 아빠가 그런 짓이에요. 제가 병원에 간 걸 알면 병원으로 쫓아와서 또 저 데리고 집으로 갈 게 분명해요. 일단 도윤이 엄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피투성이가 된 상간녀는 저를 밀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간녀는 집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현관문 앞에 서더니 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도윤이 아빠,
조직생활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으셨어요? 도윤이 아빠, 외국계 금융업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채업하고 있는 사람인 거 도윤이 엄마는 모르고 계셨죠? 상간녀가 건넨 휴대폰에는 사진 한 장이 띄어져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검색 양복을 입은 남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들은 누가 봐도 어두운 조직의 사람들처럼 보였죠. 도윤이 아빠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에요. 도윤이 엄마가 일하지만 않았더라면 도윤이 엄마도 저처럼 마포 살았을 거예요. 도윤이 아빠가 도윤이 엄마 몰래 저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도윤이 엄마 때려서라도 입 맞고 싶은데 임신을 해서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이걸 저한테 믿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상간녀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상간녀가 남편에게 맞아 엉망이 된 얼굴과 몸을 찍은 사진, 그리고 남편이 조직생활하는 사진들이었죠. 저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예요. 도망은 가고 싶은데 갈 데는 없고 생각나는 곳이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어요. 도윤이 아빠가 그쪽한테 모시게 대해도 도윤이는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도윤이가 있는 곳이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왔으니까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제 손을 잡고 쫓아내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상간녀를 차마 매정하게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눈앞에 피투성이가 된 상간녀를 보니 그런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집 안으로 들이자 상간녀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도윤이 아빠는 제가 도윤이 동생을 갖길 바랐어요. 저 때문에 도윤이 뺏겼으니 저보고 도윤이 동생을 낳아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유도 없이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도윤이 아빠가 바람도 버릇이라고 재벌은 난 못 주고 또 바람을 피우길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소리되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아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릴 사람이 아닌데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 생각엔 도윤이 엄마는 가족이 있어서 쉽게 손에 더 대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고아에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쉬웠을 거예요. 도망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상간녀의 사정만 들으면 딱 하긴 했지만 저를 내쫓아낸 여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상간녀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앞에서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상간녀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데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진아, 다시 나한테 돌려줘. 걔 거기 있으면서 나 신고하게 되면 나 바로 깜빵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매달 보내줬던 도윤이 양육비랑 당신 생활비 못 주게 되는데 당신 그래도 괜찮아?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니? 그거 말고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 당신이랑은 이혼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게. 사실 나 전과자야. 전과가 많아서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그땐 진짜 끝이야. 그러니까 이진아가 신고 못하게 그 집에서 내쫓아.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당신한테 하나 줄게. 돈을 떠나 아들만 생각하면 남편을 도와주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의 아빠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 곳 없는 불쌍한 여자를 집에서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랑 내 아들 쫓아낸 여자 뭐가 좋다고 제가 보호하고 데리고 있겠어요. 당신 여기 있는 거 저 정말 불편하니까 당장 이 돈 들고 나가주세요. 이 정도 돈이면 몇 달 정도 지낼 곳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아빠한테는 그쪽 어디로 갔다고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나가야지 하면서도 가진 게 없어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상간녀는 제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상간녀를 데리고 있기도 쫓아낼 수도 없었던 저는 상간녀에게 몇백을 쥐어주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상간녀를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이후로는
상간녀가 알아서 헤쳐나가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할 말이 있으니 면회로 와달라는 연락이었죠. 꼴 좋다. 그렇게 성질 죽이고 착하게 좀 살지 이게 다 뭐야. 깡패인 거랑 전과 있는 거 다 속이고 나한테 장가왔으면 계속 그 가면 쓰면서 평생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지 이게 다 뭐냐고. 우리 도윤이한테는 나중에 뭐라고 설명할 거야. 미안해. 도윤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한테 내 명의로 된 집 하나를 주려고 해. 지금 사는 집 월세라고 했지. 거기 나와서 도윤이랑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 우리 아들 아빠 없다고 무시 안 당하게 살려면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출처도 모르는 돈으로 남편이 산 집을 받는 게 마음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 집도 양육비도 계속해서 받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준 아파트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시작했었죠.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상간녀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제 성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설마 이거 돈 뭉치예요? 그쪽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저한테 이런 걸 줘요. 가족도 없고 갈 것도 없다면서요. 이걸로 새 출발이나 하세요. 저는 도윤이 아빠한테 받은 돈 있어서 그쪽한테까지 이런 돈 안 받아도 돼요. 이거 도윤이 아빠랑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예요. 도윤이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돈으로 도윤이랑 잘 먹고 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두 모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거의 2년 만에 나타난 상간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라며 저에게 돈 뭉치를 건넨 뒤 사라졌습니다. 그 돈도 받는 게 영 찝찝하긴 했지만 제가 상간녀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 정도 돈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두긴 했습니다. 내년이면 남편이 출소를 합니다. 시모는 남편이 나오면 저보고 살림을 다시 합치라고 했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과 합칠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살림을 합치나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 원수가 더 이상 없는 걸로도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 원수 같은 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만큼 괴로운 감정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소중한 시간 남을 미워하는 데 쓰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시간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